내부터 보면은 로봇 시장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2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지금은 훨씬 이거보다 시장 규모가 커졌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 분야별로 나눴을 때 제조용이 역시 가장 큰 1.7조, 그 다음에 서비스용이 3천억, 그 다음에 부품이랑 단품이 2,200억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용, 산업용 로봇 분야가 그 전체 로봇 시장 규모 중에서 가장 많은, 거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스타가 대표적으로 제조용,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을 쭉 살펴봤을 때 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봇스타가 시총이 한 7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시총이 한 7위 정도 되긴 하지만 국내에서 그 1,000억 이상의 매출을 계속 내고 있는 로봇 기업이 뭐 현대 로보틱스, 이거는 그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그다음에 삼익, THK, 로보스타, 그다음에 고영테크놀로지, 미래컴퍼니, 스맥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장비 업체를 제외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로봇 전문 기업을 꼽는다면 삼익, THK랑 로보스타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보스타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제조용, 산업용 로봇을 만들면서 정말 순수하게 로봇으로만 특화되어 있는 로봇 전문 기업으로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국외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열악해요. 그래서 전 세계 상위 10위에 드는 탑10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을 봤을 때 일본이 아주 압도적이더라고요. 6개 기업이 있죠. 네, 6개 기업, 뭐 야스카와, 화납, 나치, 뭐 앱손 로봇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6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ABB, 스투브리가 있고, 독일의 뭐 쿠카, 이탈리아의 코마우가 있는데, 매출로 따지면 스위스가 아주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탑10을 차지하고 있는 걸 봐서 로봇의 강국은 아무래도 일본과 유럽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로봇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거는 유럽이랑 일본이 굉장히 압도적인데 반해서 그 로봇 수요가 많은 곳은 반면에 또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로봇 기술은 아직 발달이 되지 않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로봇을 도입하려는 그런 그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중국도 원래는 값싼 인건비가 그 중국 산업의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고 그러면서 그 로봇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그 매년 7% 정도를 그 로봇 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R&D에 투자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로봇 인재 육성을 열심히 하고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개최하고 로봇 전문 학교도 세우고 해서 중국이 그 수요가 많은 만큼 로봇 기술 쪽에서도 기술 자립을 통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자기 쪽에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스타도 보면은 대중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의 그 로봇 제조업체 자체가 대중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대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중국의 로봇 시장 성장이 상당히 둔화가 되면서 대중 수출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서는, 로봇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로봇스타뿐만이 아니고 국내의 로봇 기업들 전체 다 실적에서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규모가 크지 않고 또 그 해외의 어떤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납품하고 이런 사례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영세해서 이런 대외 환경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얼마나 영세하냐 보면은 국내에서 제조용 로봇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718개 기업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매출 2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현대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스타, 이 두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서비스 로봇 있잖아요. 서비스 로봇은 472곳이 있는데 68%가 무려 매출이 10억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 시장에 대한 R&D 투자 지원이라던가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지금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거죠. 게다가 그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네. 그 로봇스타 그 CEO 인터뷰를 보면 그 우리가 국내산 로봇이라고 해서 수출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이걸 우리나라 로봇이라도 해도 괜찮을지 모를 정도로 국내산 부품이 매우 적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스타도 보면은 2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16년에서 2017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2,065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2018년에 LG가 이제 로봇스타를 인수를 하면서 1,932억으로 매출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19년 그 LG가 인수한 해의 다음에 그 해 때는 1,772억으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영업이 손실이 났어요. 손실 규모가 69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적자가 115억으로 되면서 2020년 5월에 코스닥에서 우량 기업부였다가 중견 기업부로 강등이 됐죠. 이 로봇스타 가족은 이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부채 비율이 65%예요. 근데 사실 기업에서 부채 비율이 65%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안정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90% 이상이 유동부채라는 거예요. 즉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인 거죠. 근데 이제 로봇스타가 R&D 쪽에서 더 지금 역량을 키워가야 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R&D는 40% 이상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축소가 됐고 그 LG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LG에 수주하는 액수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8%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이 지금 LG.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로보스타가 LG의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모 회사에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R&D는 축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지금 기술 발전이 그렇게 크게 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LG의 자회사로서의 어떤 지위만으로 간신히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로보스타가 원래는 그 LS 산전에 있던 사업부인데 이제 IMF 때 LG 산전이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기 시작할 때 이제 로보스타도 분리를 해서 이제 지금의 그 로보스타를 설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지 20년 만에 다시 LG에서 2018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1998년에 따로 떨어져 나왔던 그 로봇 산업부인 로보스타가 2018년에 다시 LG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주주가 LG 한 30% 이상이 LG의 지금 그 자본을 LG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LG 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노텍 이런 데 이제 납품하는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로보스타는 LG의 자회사기 때문에 LG 향 매출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이 로보스타가 2011년 뭐 이럴 때 중국에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중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해서 넓히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뭐 어디 우한 차이나스타에서 뭐 100억 수주하고 베이징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에서 35억, 뭐 충칭 HCK 옵토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23억 뭐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이랑 그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해왔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로보스타 매출의 상당한 부분이 그 중국 대중 수출이고 그 중국 내에서는 일본이나 대만 기업들, 유럽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로보스타가 이런 기업들을 이제 경쟁 상대로 삼아왔죠. 그런데 아무래도 규모가 또 너무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성장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좀 실적이 적자로 들어가기 시작했죠.